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도 일본 기업들의 이름과 상품들을 정리해서 공유하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등 노 재팬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역 한일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주 주말을 앞두고 시민들이 뜻을 모으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하는 춘천 시민 모임 김주묵 대표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전국이 푹푹 찌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열사병과 탈진 증상 등 온열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춘천시 보건소 식품의학과 이은주 의학 담당에게 온열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또 화요일 코너죠. 소비자 시대에서는 최미숙 주무관이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에 대해서 소비자 정보를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CBS 노컷 뉴스가 소리를 담은 뉴스로 재도약합니다. 노컷 뉴스에는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육성과 취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뉴스 현장의 흥미로운 음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이 한국 기업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재 개발에 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일본 기업 리스트를 정리해 공유하고요.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등 무역 한일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무역 전쟁은 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주 촛불문화제를 열고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하는 춘천 시민 모임의 김주묵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시민들과 촛불문화제를 여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200여 명이요, 명동에서 모여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는데요. 시민들 참여가 많았고요. 가족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젊은 부부들이 유달리 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소가 비집을 정도여갖고 다음부터는 이제 공지처럼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다음번엔 좀 넓은 데로 가보자 이랬습니다. 네. 저는 사진으로만 그 현장을 죄송하게도 봤는데요. 행사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이 현재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경제 침략인 것이죠. 침략이다. 그리고 그리고 이에 맞서서 국민들이 전국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각자가 먼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하고 일본 제품은 사지 말자, 쓰지 말자, 먹지 말자, 입지 말자, 가지도 말자라며 점점 그리고 일본 기업 리스트를 확대해 나가고 저도 이제 오란시라고 하는 제품이 일본 제품인지도 이번에 알은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일본 제품이 이런 것이 있다고 좀 국민들 스스로가 범국민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춘천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촛불 문화제가 열리기 전에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한 날이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촛불 문화제를 했는데 그 전주였습니다. 네. 근데 그 전주에 폭우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행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 낮에 일반 시민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비가 오는데도 행사를 진행하는지 연기를 하면 언제 다음번 행사는 언제 하는지 그래서 일시 장소를 꼭 알려달라. 그러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손잡고 오겠다. 이런 전화를 하는데 총 5통 정도 받았어요. 이런 전화를 받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행동 그 촛불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참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했었는데요. 그러면은 그 촛불 문화제는 좀 어떤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됐을까요? 여러 시민들의 발언, 그 발언이 중심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대학생들의 몸짓 그리고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토요일 날 날씨가
아주 더운 날이었어요. 저녁 그렇죠. 7시가 넘어 8시가 돼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모두 함께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네. 예. 그 뭐 결의문도 낭독하셨다고요. 예. 결의문에 일단은 이게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는 우리들의 입장을 내었는데 아베는 무책임한 경제 부국을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일본은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식민 지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라. 경제열안을 선동하는 아베는 극우 정치인으로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며 평화헌법을 수정하려고 하는 아베를 규탄한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근본적으로 제가 봐서 이번 문제는요. 지난 8개월 전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제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는 1965년도 한일협정으로 끝났지만 국제법상 개인이 아직도 그 소송을 거는 거로 국제법상 정당화된 상태인데요. 네. 이것을 갖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이번에 경제 침략을 한 건데 저는 여기서 일본의 강제징용이나 아니면 현재 우리 사회의 남아있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 등은 우리가 해방 후에 친일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의 후과로서 네.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날 시민들과 함께 친일 적폐를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안 그래도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갖다 일본과의 경제 분쟁은 우리에게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명확하게 일본이 먼저 침략을 한 것이고요. 경제 침략을 예.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예.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국민들이 요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싸움은 국민이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당하게 일본에 맞서 협상에 나서라고요. 네. 그러한 것처럼 이거는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일본에 맞서서 움직여야 될 일이지 거기서 이제 일본과의 미래 그동안의 경제 관계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는 그냥 쉽게 저는 이것이 바로 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 일제시대 민초들의 의병활동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다음 촛불문화제는 앞서 공지천의 평화의 소녀상 얘기도 하셨는데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예. 이번 아베 규탄 촛불은 저희 시민단체 몇몇 단체가 좀 급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아베 규탄의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광복회 등을 비롯하여 네. 광복회, 노인회 등을 비롯하여 되게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요. 이분들을 다 같이 이제 확대 재편해서 아베 규탄 춘천 시민들의 말 그대로 춘천 시민들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좀 넓혀 나가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24일 날 공지천 소녀상 앞에서 다시 촛불을 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일에 두 번째 촛불문화제를 계획하고 계시고요. 뿐만 예. 아니라 일본 수출 제재에 대한 시민들의 활동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는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반도체 소재에 이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제는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을 만지작거리며 조만간 아마 이것도 좀 수입 규제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강도를 높여가며 다방면에서 우리를 조여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이 우리 국민들에게는요 일본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제 식민지배 36년을 거치면서 반일 유전자가 몸속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반일 유전자가 이번에 빛이 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비롯하여 범국미 운동으로 번지는 그 위력이 이번에 아마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하는 춘천 시민 모임의 김주묵 대표였습니다.
네, 연일 폭염으로 전국이 푹푹 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비 소식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또다시 30도 중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무더위는 밤까지 이어져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시죠. 폭염으로 열사병과 탈진 증상 등 온열 질환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춘천시 보건소 식품의학과 이은주 의학 담당에게 올여름 온열 질환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시 보건소 식품의학 담당 이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열 질환으로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온열 질환은 장시간 실외 활동으로 열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보건소는 현재 아직 온열 질환으로 찾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보통 온열 환자 발생 시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요. 네, 춘천시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온열 질환자 발생 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3명이 열사병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저도 온열 질환으로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만 온열 질환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 질환은 폭염으로 인해 장시간 열에 노출되어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주요 증상에 따라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으로 나타나며 네. 열사병은 고열,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로 인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열탈진은 고열,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와 창백함, 근육경련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예. 열경련은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등의 근육경련의 주요 증상입니다. 네. 네, 열실신의 경우는 어지럼증,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을 나타내며 열부종은 손, 발, 발목 등의 부종이 나타납니다. 네. 앞에다 열자가 붙는데 이 고열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이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폭염에는 수분 보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과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를 마셔야 하고요. 네. 다음은 시원하게 지냅니다. 네.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네. 외출 시 반드시 모자,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합니다. 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인데요. 혹시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우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요. 예. 옷을 풀고 너무 차갑지 않게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내린 후 의료기관으로 방문을 합니다. 예. 의식이 없을 경우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고 네.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합니다. 음료수 같은 걸 억지로 먹이면 안 되는군요. 네. 보통 주변에 발견하면 물부터 이렇게 드리려고 할 텐데 주의를 해야겠고요. 자, 이제 폭염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해주실까요? 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는 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펴 활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 조절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시 보건소 식품의학과 이은주 의학 담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각종 소비자 민원과 분쟁 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아보는 지금은 소비자 시대입니다.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최미숙 주무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이 8월 6일인데 이제 8월 11일이 말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름 더위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복날에는 뭐 삼계탕처럼 우리한테 익숙한 음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삼계탕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비자 방송에서 삼계탕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맞아요. 있어요. 소비자 네. 선호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요. 즉석 삼계탕 14개 제품에 대해서 안전한지 예. 품질 표시는 잘 되어 있는지 또 시험 나트륨 함량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요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즉석식품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최근에 마트 가니까 정말 즉석 삼계탕이 굉장히 종류가 많던데 그런데 궁금해요. 복날에 이렇게 특별히 삼계탕을 먹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삼계탕에 대한 잘못된 속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예, 그래서 복날에 왜 삼계탕을 먹냐 네. 이랬더니 이제 복날이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초, 중, 말복 이렇게 삼복을 가지고 복날이라 하잖아요. 네. 이 복날은 여름에서 가장 더운 때인데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체력 소모도 크고요. 또 체온 변화 때문에 의외로 위장 기능이 약해진대요. 그러니까 열이 많거나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장 기능도 그렇고 또 냉한 사람도 그렇다 그러는데 네. 아무튼 체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체하기가 쉽다 그러는데 네. 이 닭고기 같은 경우는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삼계탕을 끓이면 그 안에다가 수삼 같은 거 넣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삼 같은 경우는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이 특별히 많이 먹게 되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보면 14개 제품 즉석 삼계탕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가정에서 먹는 가정 간편식이라 그러는데 뭐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이렇게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가 거의 뭐 한 5년 사이에 50% 이상 성장했다 그러니까 예. 갈수록 이렇게 즉석 예. 요리하는 제품들이 아마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삼계탕과 백숙용 그 닭의 차이는 뭘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복 때 삼계탕 먹었거든요. 직원들이랑 나가서 먹고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이제 한 번 더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네. 삼계탕하고 백숙용 닭이 뭐야? 이거 얘기하는데 삼계탕 같은 경우는요. 한 달 안 된 닭을 보통 삼계탕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28일에서 29일 정도 키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계라고 하는 것들을 삼계탕용 닭을 많이 예. 영계를 사용을 하고요. 닭 백숙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10주 정도 키워가지고 무게가 2kg 정도인 것들을 예. 토종 닭을 많이 사용하는 거를 닭 백숙이라 그러고요. 아. 흔히 먹는 삼계탕은 영계의 백숙용 작은 예. 한 달이 안 된 작은 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삼계탕과 백숙용 닭은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크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키운 주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얼마 전에 이게 집에서 네. 삼계탕을 어머니가 해주셔서 먹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넣잖아요. 네. 뭐 수삼, 대추 같은 거. 네. 저희 아버지는 대추까지 다 먹으라고 하고 저는 네. 안 된다고 하고. 네, 이거 진짜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가다 보면 야 이거 대추 같은 경우는 거의 흐물흐물해졌잖아요. 네. 그게 그 닭에 있는 독을 흡수를 해가지고 너무 흡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삼계탕에 들어있는 수삼하고 대추 또 그 외에 부재료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라 그래요. 잘못된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군요.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정도고요. 예. 가공 과정에서 수분이라든가 육수 같은 경우가 이 안에 흡수가 될 수 있지만 뭐 닭에 특별히 다른 독들이 거기 들어가거나 네.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수삼이라든가 대추를 피할 필요는 없다. 네. 예, 이렇게 이제
그 발표한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네요. 저희 집에 잘못된 정보를. 자, 그럼 앞에서 소비자원에서 14개 즉석 삼계탕을 조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오늘 방송의 주된 얘기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에 관한 거잖아요. 네. 얼마 전에 조사 결과가 뉴스에 나오는 것도 봤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단백질도 아주 풍부하고 이런데 예. 딱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나트륨 함량인데요. 예. 이게 이제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하나 복용했다 그러면 하루 나트륨을 다 복용하게 되는 그 정도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예. 이제 이따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양 성분 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함량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즉석 삼계탕 같은 경우는 영양 표시 성분 같은 경우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14개 제품이 자발적으로 다 영양 표시는 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기왕 할 거면 잘해야 되는데 서너 개 제품에서 영양 표시를 조금 잘못한 게 나와서 예. 그런 게 좀 개선 요구가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미생물이라든가 왜 동물용 항균제 같은 유해 성분 있잖아요. 네. 특별히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제품 이런 거에서는 전부 다 안전하게 나와 있어요. 예. 다만 한 개 제품에서 이물이 나왔는데 네. 그게 약간 플라스틱 같은 이물이 들어가 있는 게 한 개 제품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제조 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네. 어떤 안전 문제로는 다 이제 양호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결과가 좋았던 것 같고 나트륨이 가장 큰 문제였나요? 네네. 이제 보통 한국인들이 섭취해야 될 그 평균 나트륨 양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14개 제품 중에서 75% 제품이 1,500mg으로 나타나서 이게 하루 이제 우리가 한국인들이 섭취해야 될 나트륨 섭취량의 75% 가까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삼계탕을 먹는다 그러면 삼계탕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반찬 또 먹고 김치 먹어야죠. 소금치 깍두기 먹어요. 먹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거 하나 먹다 보면 하루 나트륨 어떤 그 권장 사용량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회사에서 나트륨 저감화 운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벌여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제품의 안전성은 기준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14개 제품에서 보존료하고 이제 요거가 팩으로 이렇게 보존이 돼서 이게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안에서 미생물이 번식할 수도 있는데 세균 발육 또 대장균 균 이런 것들은 하나도 검출이 안 되고요. 예. 동물용 항균제 같은 경우도 5개 종류를 검사를 했는데 예. 다 안전하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한 개 제품에서 이물 이제 폴리에틸렌 조각이 검출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약간 플라스틱 계통의 그런 조각인데요. 이 부분은 업체에서 앞으로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겠다. 제조 네. 과정을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네. 답변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안전성은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니 안심이 조금 되는데 그래도 이 즉석 삼계탕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우리가 이제 즉석 제품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법이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리 시에 전자레인지에 직접 넣으면 안 되겠고요. 뭐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라든가 냄비에 옮겨서 조리를 해 드시는 게 낫겠고요. 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나트륨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삼계탕을 조리할 때 혹시라도 소금이라든가 간장 같은 조미료를 더 넣어서는 절대 안 되고 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살코기 먹을 때 꼭 소금에 찍어 먹는 찍어 습관이 먹어야 있잖아요. 돼요. 예.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혹시 끓일 때는 예. 국물을 아예 섭취를 조금 적게 하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은 끓일 때 물을 조금 넣어서 네. 조금 더 싱겁게 해서 드시는 게 네. 아무래도 나트륨 덜 섭취하게 되겠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좀 짜게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찍어 먹는데 그러면 안 되겠군요. 네. 또 구매 후 보관도 매우 중요하겠죠. 예. 실제로 이제 보관 어떤 제품은 실온에 또 냉장 보관 이런 거 이제 표시들이 되어 있는데 네. 상온 보관 제품이라 하더라도 온도가 높은 곳에 장기간 방치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통풍이 뭐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이건 아실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저같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저는 이제 일생이 다이어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닭껍질하고 이렇게 지방이 많은 부위는 조금 제거해서 드시면 열량 같은 경우도 또 지방도 적게 섭취하니까 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표시 기간만큼 유통기한만큼 빠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름과 관련돼서 이 간편한 보양식이죠. 즉석 삼계탕 이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내용 그 결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최미숙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우 높은 온도의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각별히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고요. 또 너무 더운 낮 시간대의 외출에도 단단히 채비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혜인 수녀의 시 어떤 결심을 읽어드렸습니다.